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날 발표된 CPI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7% 상승했고 변동성이 강한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승한 수치인데요. 40년대 기록으로 보았을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 이 악재는 지수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번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졌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페드 인사들의 매파적인 의견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3월 첫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올해 4회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대차대조표 축소 역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이 파월 의장이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씩 또 찝어갖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다음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액션을 취할 때 그 이전에 그 힌트를 계속 시장에 줍니다.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이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씩 처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경제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건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뭐 그동안 너무 고성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찍고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국은 그 코로나 이전에 꾸준하게 성장했던 그 성장률보다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가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망치 얘기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봤을 때, 조금 이거는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데이터를 보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유명 증권사나 아니면은 투자은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을 위해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한다라고 합니다. 국내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순위 나라는 베트남이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애플, 아마존, 구글에서 친환경 투자를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관련 시장의 펌핑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먼저 1순위는 미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먼저겠지만 그 자국 기업들의 투자도 어느 정도 이제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싸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외로 갈 거예요. 물론 그게 100% 한국이 될 거라는 장담은 없겠지만 관련 시장 자체에 이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거품이 낀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관련 섹터의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상장을 앞둔 마켓컬리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켓컬리 관련주 한번 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상반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빌 게이츠의 이야기처럼 오미크론 지나가면은 코로나는 독감처럼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백신 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 나온다라고는 하니까 일시적인 반등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효성 첨단 소재가 너무 많이 빠졌다.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이 뉴스가 이 수소 섹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소 한번 봐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수소에 이어서 원전도 글로벌 유턴에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역시도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조금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 5월 이후에 다음 정권을 기대해 봅시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에 성공을 했다. 뭐 이거 김정은이 도발을 지휘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북한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네, 북한은 항상 자국 내가 뭐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주변의 시선을 조금 끌어당기기 위해서 뭐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끌어냈었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될 게 작년에 식량난이 되게 심했죠. 그 전년도에
기후재난이 조금 있어가지고 태풍이었나 뭐가 있었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농사가 잘 안 됐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직격적으로 국내 식량난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진 걸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조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이지 않나. 자, 그러면 힘든 상황 속에서 북한이 계속 이 도발을 이어갈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대선 그 시기랑도 맞는 것 같은데 이 대북 관련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걸 보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그나마 좀 옹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대북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한번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곧 있으면 2월 TV 토론 나오잖아요. 만약에 연관해서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쪽 섹터도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풍력 보조금에 어촌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해상풍력은 한국에서 꾸준하게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월성감사 요거 있잖아요. 그 탈원전에 대해서 이 감사를 들어갔을 때 반박한 직원들, 이 고위직 직원들 전부 자천됐다라고 하네요. 요거는 나중에 분명히 조사가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대선 앞두고 나온 내용이라서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는 체크만 해두시고요. 지금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한다라고 합니다. 25년까지 GDP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디지털 위안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주변에 디지털 달러나 디지털 엔 그리고 한국도 그것들을 보면서 디지털 원으로 차근차근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내일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상 전망이 있는 만큼 이걸 꼭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놨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폭락은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오늘 좀 길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 수급창만 봤을 때는 뭐 완벽하게 끝난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상황이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집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국 BNC 하면은 안트로퀴놀이고 안트로퀴놀 하면은 이 골든 바이오텍이죠. 현재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를 보면은 어제 179.5불에서 마감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얘네가 갖고 있는 이 안트로퀴놀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 조정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한국 BNC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가만 본다면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럼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이거 화이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골든 바이오텍은요 전 세계적으로 약품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라고 해서 화이자의 영향을 안 받았겠냐고요. 얘도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는데 이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물론 일시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 그냥 차트상으로 나오는 그러한 기술적인 하락이 나온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이게 1월 7일에 나온 정정신고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권리락이 1월 25일이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26일이죠. 예, 이게 가격이 확정이 되는 날까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서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3월 3일이기는 한데, 근데 이건 좀 멀고 지금 당장만 요 스케줄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싼 가격에 잡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로 인한 좀 하락이 요즘에 나온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요거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전에 비슷한 패턴이 몇 번 나왔다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너가 생각을 하는 그림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
권리락이 1월 25일이에요. 그러면 25일 전까지 약간 이 하락을 조금 보여주면서 조정이 받아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25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매수도 조금씩 세지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이 권리락 전날이나 전전날 좀 많이 올라가 주는 거죠. 그리고 권리락 당일날 조정이 받아지고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 요때 날에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받아지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 배정일 끝나자마자 물량이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횡보를 조금 해주다가 이 가격 확정 딱 났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 올라가주는. 왜냐면 이 발행가액 나오고서 구주청약 진행되죠. 일반 공모 청약 진행되죠. 여기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은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상증자를 최대한 싸게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게 몇 번 반복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볼린저 하단도 찍었거든요. 이게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가는 그런 전적이 과거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21선만 돌파해 주면은 요번에 다시금 또 한 31,500원 요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볼린저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더 넓혀질 거거든요. 그러면 31,500원이 아니라 이전 고점 부근 한 33,000원까지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미래 얘기하면은 버틸 수야 있겠지만 근데 그게 100%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100%는 아니죠. 그러면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이라는 건 조금 선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일단 지지라인부터 한번 그 일봉에서 안 보이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자면 월봉상의 현재 위치가 자 10주선 부근의 지지를 받아주는 위치라는 거 첫 번째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월봉상의 자 10개월선 주봉상의 10주 월봉상의 10개월선이 조금 더 아래쪽에 지지 라인으로 써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세 라인도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여기 조금 아래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비중 조절 들어가고 만약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은 털었던 만큼 다시 들어가면은 그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지도 않고 유지를 해주면 거기서 또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말이죠. 요 라인을 하나의 기준선 삼아가지고 우선적으로 마지막 마지노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 BNC 지금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많은 분들의 가슴에 좀 대못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전에 반복됐던 패턴이 또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하면서 한국 BNC 보도록 하고요.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